네,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 젊은 층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이 지지를 이렇게 또 많이 해주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대선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이 젊은 층들로부터 이렇게 또 지지를 받으면서 투표수로 이렇게 또 유권자의 투표수를 이렇게 또 많이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젊은 층들로부터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또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특히 칼라가 있는 그런 인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흑인이라든지 뭐 동양 사람이라든지 뭐 히스패닉이라든지 요런 소수 민족들의 이제 젊은 층들에서 계속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이렇게 또 떠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이 젊은 층들의 투표수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층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번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또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나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셨다. 이제 81세이시지 않습니까?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또 포착이 되고, 말하는 것들도 이렇게 실수도 굉장히 많고 좀 느리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이렇게 또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내보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show sign of sleeping이라고 해가지고 슬리핑이 아니라 슬리핑, 그러니까 인지 능력 같은 게 좀 저조한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Behind Closed Door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공개 그런 석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할 때 뭐 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또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눌하게 이렇게 또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말 실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잦았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도 너무나 천천히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봤었을 때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 능력이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컬티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나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인지 능력 같은 거 이렇게 또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수많은 이 증언들이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하다가도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제 인지 능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대통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회의를 했었을 그 당시에 참석을 했었던 45명의 의원들이랑도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할 때 좀 어눌하게 하는 것도 있고,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슬리핑하는 그런 사인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 대통령이 또다시 재선을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제 앞으로 4년을 더 하셔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요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86세가 되실 텐데, 아니 86세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끝내시면은 그 동안 너무나 좀 이제 미국에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하다가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지를 하다가도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눈길을 이렇게 또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이 화이트하우스
이 백악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또 이 맞받아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들어가지고 메디칼 익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대통령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는 데 있어서는 인지 능력이 딸리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다라고 백악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이제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을 이렇게 또 달려가고 있으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나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렇게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퍼뜨리다 보니까 지금 뭐 백악관에서는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바이든 대통령 괜찮아요. 바이든 대통령 검사를 해봤는데 다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또 병약해 보이고 좀 이렇게 또 약하고, 그리고 뭐 자전거를 이렇게 또 타시다가도 이렇게 또 넘어지고, 그리고 뭐 혼자 걸어가다가도 이렇게 또 넘어지고, 계단을 오르다가도 이렇게 또 넘어지고, 좀 이제 병약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눈길을 돌리는데, 돌려봤자 후보는 이 트럼프밖에 없기 때문에 야, 이것도 딜레마라는 그런 소리죠. 이 미국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트럼프를 좋아하는 그런 트럼피들도 있지만 트럼프를 싫어하는 그런 백인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미국인들 중에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거 뭐 완전히 클라운 같은 뭐 광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싫어가지고 눈을 돌리면은 병약한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 좀 앞으로 대통령 한다 하고 하더라도 이제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눈을 돌리더라도 이제 트럼프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신 게 좀 이제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싫어도 트럼프를 뽑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 같은 이런 중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나이가 좀 있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대선 이렇게 또 있으면서 대선 후보가 딱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트럼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런 이제 유권자들의 이제 후보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누구를 좋아서 뽑다라기는 보다 무슨 문제가 좀 이제 덜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 편을 이렇게 드는 그런 이제 표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두 후보 모두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두 후보 모두 인기가 정말 없는 대통령 후보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대선에 달려가고 있으면서 틱톡 있지 않습니까? 이 틱톡 계정에 둘 다 이렇게 지금 가입을 한 상태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좀 먼저 이 틱톡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얼마 전에 이 틱톡에 이렇게 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독자들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서브스크라이버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난다고 하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이 틱톡 계정에 이 서브스크라이버 수는 34만 명에 3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100만 명도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 틱톡에 가입을 한 지가 뭐 대략 뭐 일주일 정도가 됐나.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의 이 가입자들 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520만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젊은 층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지금 트럼프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가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쪽에 투표를 지금 더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이 젊은 층들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틱톡을 본다고 하면은 틱톡에서도 가입자들 수가 이 틱톡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좀 이제 젊은 층들에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틱톡에 이 가입자들 수만 보더라도 이 젊은 층들에서 누구를 이렇게 지지를 하는지가 이렇게 또 보이는데, 여기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요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실제로 이 미국의 대통령이 또다시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절대 바라지는 않지만 그런데 꼬라지를 보니까 조금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형사재판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지금 중범죄자로 이렇게 또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벌금들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트럼프가 실제로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벌금들 그리고 중범죄자로 이렇게 또 찍힌 것이거든요. 실제로 잘못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금 자신은 이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수사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스캠이다, 이런 것들은 다 사기다, 나는 깨끗하다, 청렴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정치적인 보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지금 시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번 대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힐러리랑 이렇게 맞붙고 있었을 때 2016년도에 이 힐러리가 이 이메일 스캔들이 이렇게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힐러리가 공적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적인 그런 이메일로 이 공적 업무를 본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걸려가지고 요거는 범죄이다 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그때 엄청나게 까내렸거든요. 까내리면서 트럼프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요렇게 중범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직에 오르느냐 2016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게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되돌아와가지고 이 트럼프한테도 지금 비난이 지금 이렇게 또 꽂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트럼프 너는 더 심한 중범죄를 이렇게 또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너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올라오느냐 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비난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 힐러리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힐러리를 이제 감옥에 이제 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언급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정치적 보복을 어마무시하게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힐러리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제 모든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FBI인가 뭐 CIA 예전 국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스파이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정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보복을 해가지고 이런 CIA 그리고 FBI를 사용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실제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대되는 세력을 치려고 딱 독재자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굉장히 많은 이 정치적인 보복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발전은커녕 뒤로 이렇게 또 후퇴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걱정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지금 이 트럼프가 인기가 조금 높은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 뭐 인지 능력이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많고 그런 뭐 틱톡에서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뒤지고 있고 젊은 층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올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설문조사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트럼프나 둘 다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엎트락 뒤치락 이렇게 또 하면서 뭐 1, 2%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고요. 이 트럼프가 얼마 전에 형사재판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지금 중범죄자가 된 뒤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살짝 위에 올라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반짝일 뿐이지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인기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당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은 좀 잘 좀 굴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전직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트럼프랑 일을 하고 있었던 이 트럼프 이 어소시에이트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위스콘신 주에서 선거인단을 조작을 한 그런 혐의로 지금 기소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난 대선 때 선거는 뭐 사기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사기를 친 사람은 바로 트럼프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어소시에이션 이 위스콘신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선거인단으로 선출이 되지도 않은 그런 이제 공화당원들을 선거인단처럼 이렇게 속이고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난 대선 때 실제로 사기를 친 사람은 바로 트럼프였다. 그렇게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대통령이 되려고 했지만 그런데 실패를 했죠. 대통령이 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안 뽑았지만 그런데 트럼프는 범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대통령이 되려고 했지만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올해 대통령이 트럼프로 된다?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이나 뭐 힐러리랑 해가지고 정치적 보복 어마무시하게 심하게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굉장히 걱정입니다. 아마도 이 트럼프의 미국이 되지 않을까. 미국을 발전을 시키기 위한 그런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의 미국. 와, 이게 말이나 되는지 좀 짜증 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3번을 한 대통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또 거들막 거리면서 나도 3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엄청난 것들을 많이 바꿔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을 요번에 된 다음에 한 번 더 해가지고 3번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범법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저지른 사람이 아니 선거인단을 속여가지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한 혐의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개짜증 납니다. 제발 트럼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진짜 모릅니다. 트럼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발 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멕시코에서 200년 만에 이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 대통령이 뽑히자마자 몇 시간 안에 이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한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 총격 피살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여성이라고요. 이 여성 시장이 총격 피살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는데 야, 이 멕시코는 진짜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카르텔들의 힘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이런 뭐 정치권에서도 무서움을 모르고 계속해가지고 정치인들을 이렇게 또 살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이렇게 또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의 부정부패가 어마무시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새로운 이 멕시코 대통령, 이 여성 대통령이 요번에 좀 이제 카르텔들의 이런 이제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들, 이런 것들 싹 다 잡아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좀 정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 멕시코에 놀러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놀러 가겠어요. 뭐 여행자들도 이렇게 총격을 받아가지고 뭐 사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 멕시코의 엔세나다 있지 않습니까? 엔세나다에 미국인 그리고 뭐 호주인 2명 해가지고 3명이 백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3명이 엔세나다에 놀러 갔다고요. 이 엔세나다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휴양지거든요. 이 여행지인데 그런데 여기에 놀러 간 이 3명이
사살을 당한 채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뭐 우물에 이렇게 또 빠져 있고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실종 신고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사살을 당한 이유도 굉장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 자신들이 엔세나다에 갔을 때 트럭을 이렇게 또 타고 가지 않습니까? 트럭을 타고 갔는데 트럭을 어디다 이렇게 주차를 해뒀대요. 주차를 해뒀는데, 그런데 이 자신의 트럭을 누군가 이 바퀴 있지 않습니까? 바퀴를 훔쳐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 차인데 왜 훔쳐가느냐 라고 따지니까 이 도둑놈들이 총을 뽑아들고 여행자들, 미국인이랑 그리고 이 호주인들을 모두 다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멕시코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여행자들도 이렇게 서슴지 않고 살인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치인들도 계속 이렇게 또 살해를 당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 좀 부정부패가 좀 너무나 심하지 않나, 이런 카르텔들의 힘들이 너무나 센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발 요번 대통령은 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면은 얼마나 또 좋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 전에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뉴햄프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뉴햄프셔에 40살 된 남성이 있다고요. 이 남성이 얼마 전에 자신의 엄마가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엄마라고 합니다. 70대 자신의 엄마가 게임기를 뭐 하나를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그걸 이렇게 또 빠져 들어가지고 뭐 신나게 하는데 너무나 신나게 했다고 합니다. 뭐 밤에도 뭐 소리 크게 틀어놓고 막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엄마 70대 노모가 이게 너무나 시끄럽다, 소리 좀 줄여라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대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4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락에 빠져가지고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틀면서 집안에서 막 꽝꽝 울리면서 오락을 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소리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40세 이 아들이 이 40세가 됐는데 엄마 밑에 살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나 진짜 어이가 없는데, 이 아들이 이 잔소리를 너무나 듣다 보니까 너무나 또 화가 나가지고 흉기로 자신의 엄마를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사살을 한 다음에 뭐 뒷마당에서 자신의 엄마를 막 태우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40세이지 않은 43살인가 그런데 이 43살한테 징역 40년을 이렇게 또 선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종신형이죠.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뉴햄프셔,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벌어졌다고 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게임 같은 것들은 좀 이제 적당히 하는 게 좋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오하이오에서 좀 참극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오하이오에 있는 어느 슈퍼마켓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슈퍼마켓에서 엄마랑 그리고 이제 3살 된 이제 자신의 아들이랑 쇼핑을 마치고 이제 주차장에 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차에 이 물건을 이렇게 또 옮기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묻지마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묻지마 공격을 이렇게 칼을 이렇게 휘둘렀나봐요. 칼을 이렇게 또 휘두르다 보니까 엄마도 찔리고, 그리고 이 자신의 아들 3살 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카트 그 시트에 있지 않습니까? 쇼핑 카트에 아들을 이렇게 앉혀두고 있었는데 엄마 찔리고 이 또래 같은 놈이 30대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찔렀다고 합니다. 찔러가지고 이 3살 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비극적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나 슬픈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엄마도 지금 찔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들이 쇼핑을 갔다가 쇼핑 카트에서 괴한한테 묻지마 이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살을 당했다라는 게 자신이 찔린 것보다 이제 훨씬 더 마음이 아플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묻지마 공격이 또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좀 사회적인 이런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묻지마 이런 이제 공격 같은 것들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인터넷 사회, 뭐 SNS 사회, 뭐 이런 온라인에 너무나 빠져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환각 증세 이렇게 또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이런 묻지마 공격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런 인터넷 같은 것들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폴춘지이지 않습니까? 폴춘지에서 폴춘 500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강력한 기업 500개를 이렇게 또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간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다. 캘리포니아가 1위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기는 그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가 이런 뭐 AI 있지 않습니까? AI 분야나 뭐 이런 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 기술 산업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부동의 1위다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위는 폴춘지의 폴춘 컴퍼니에 500개에 들어간 2위 주는 바로 이제 텍사스라고 한다고 하네요. 텍사스는 자동차 그리고 이제 금융업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선두를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는 캘리포니아, 2위는 이렇게 또 텍사스 해가지고 폴춘지 500 컴퍼니 가장 많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뭐 1, 2위로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또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시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렇게 또 잘 보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이 텍사스,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폭염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년보다 좀 일찍 이렇게 또 찾아오는 이런 이제 폭염이다, 히트웨이브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더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캘리포니아나 뭐 네바다, 뭐 아리조나, 뭐 텍사스 해가지고 100도가 넘어가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뭐 110도까지 올라가는 등 좀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거든요. 어떤 곳은 50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더위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이제 놀든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놀든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 해가지고 여기가 또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든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좀 더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인들 한 1,700만 명한테 폭염주의보를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위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그늘에 계시고, 그리고 너무 덥다고 하면은 에어컨 이렇게 빵빵 나오는 곳에 이렇게 또 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캐나다에서 지금 미국으로 이주를 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이 센서스국 있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 뭐 인구 조사국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지난 2022년도로 본다고 하면은 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한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한 1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70%나 는 수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캐나다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주로 이렇게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인구가 좀 이제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받았거든요.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뭐 캐나다 부동산 뭐 폭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이 계속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뭐 경제적으로도 좀 이제 많이 불안하고, 거기에다가 뭐 정치적으로도 지금 또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으로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 10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캐나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가 얼마 전에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이민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넘어와가지고 이 캐나다 인구수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의 주택이 지금 엄청나게 모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다에서는 한 집에 4가족이 사는 4플렉스라고 하죠. 한 집에 4가족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싱글 하우스에 4가족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 허가를 이렇게 또 내준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집 하나에 막 용기종기 이렇게 또 별채 만들고 해가지고 한 집에 4가족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삶의 질에 이 저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캐나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티칭 앱들, 이 티칭 앱들이 AI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굉장히 또 잘 가르쳐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모르는 문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또 사진만 찍어도 이 AI가 그 문제를 이렇게 또 풀어준다고 합니다. 풀어주면서 잘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티칭 앱들, 이 AI가 접목이 된 이 티칭 앱들이 엄청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과외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외 선생님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싼데 이런 과외 선생님들을 하루 쓰는, 하루 두세 시간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100달러 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루 쓰는 그 금액으로 이런 티칭 앱 1년치를 이렇게 또 구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티칭 앱을 이렇게 또 구독을 해가지고 지금 이 티칭 앱 엄청나게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AI 티칭 앱들이 굉장히 더 많이 이렇게 또 쓰여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AI 때문에 이 과외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또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제 기술의 발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제 빨리 발맞추어 가지고 적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플러스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잘 오를 수 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고용 지표 좀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고용 시장이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차가워진다고 하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 이 레이컷을 어느 정도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레이컷이 오는 9월 달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미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고용시장이 차가워진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시장이 차가워진다고 하면은 이 리세션이 지금 올랑말랑 한다고 하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내려버려가지고 돈을 또 굉장히 또 많이 푼단 말이에요. 돈이 이렇게 또 많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 돈들이 또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먼저 이렇게 또 반응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옛날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이 미국의 경제가 좋아야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같이 따라 올랐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야지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조짐이 보여야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돈을 푼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가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ADP에서 이렇게 민간 고용에 대한 이런 수치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민간 고용은 지난달에 15만 건만 증가가 됐다. 민간 고용이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것은 4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지금 내려갈 그런 조짐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아마도 조만간 내릴 것 같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5월달 이 서비스 PMI라고 해가지고 구매관리 지수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구매관리 지수가 예상밖에 더 이렇게 또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53.8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 50이 넘는다고 하면은 경기가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50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경기가 축소가 된다라는 그런
그런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 미국의 경기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경기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고용시장은 차가워지고 있어. 요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 지표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많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런데 내려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는 지금 팽창을 하고 있어. 요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캐나다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이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0.25%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기존 5%에서 4.75%로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도 아마도 금리 인하 계속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캐나다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잘 잡힐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캐나다는 이 G7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한 그런 국가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캐나다 따라가지고 금리 인하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블랙락하고 이 스타델에서 이렇게 또 밀어줘가지고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에다가 신규 이 증권 거래소를 이렇게 또 설립을 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뉴욕 거래소는 그리고 이 나스닥이 이렇게 또 있는데, 이것 말고도 텍사스에도 충분하다. 이 텍사스에도 이 신규 이 증권 거래소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텍사스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기업들이 텍사스에 이렇게 또 이주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텍사스를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가 규제가 좀 느슨하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신규 증권거래소 이렇게 또 만드는 것도 좋다라고 하면서, 블랙락이랑 그리고 이 시타델에서는 증권거래소를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도록 푸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텍사스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가지고 이 텍사스 잘 발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에서 쓰일 이 엔비디아 칩들을 이제 먼저 이 X랑 그리고 이 XAI에다가 먼저 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많은 또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오갔다고 합니다. 오가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테슬라에서는 이 엔비디아 칩들, 이 AI 칩들 쓰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오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테슬라도 이 AI 칩들 쓸 것이다. 테슬라에서는 이 엔비디아 칩 $4빌리언 정도, 40억 달러 정도어치를 이 테슬라에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엔비디아 칩들을 지금 이 테슬라에서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썩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쓸 이 X랑 그리고 이 XAI에다가 이제 먼저 주는 것이지, 테슬라에서 이 엔비디아 이 AI 칩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에다가 또 $4빌리언 어치의 칩을 지금 주문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엔비디아 주가 이렇게 또 엄청나게 또 오르게 되면서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진짜 엔비디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에. 진짜 갸 부럽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이제 처음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는 이제 생명을 다한 것 같다. 테슬라 이제 불장은 이제 끝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손을 털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전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전기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산 이 전기차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싸니까 싸고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쫓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중국산 전기차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팔리게 되면서 테슬라 전기차 이제 끝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의 지금 이 주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 수익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너무나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끝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뭐 초기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손을 털고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 테슬라 이대로 끝날 것인가요? 네. 끝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네. 어쨌든, 이 테슬라를 보면은 지금, 이 옵티머스라고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또,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와가지고 이 AI랑 이렇게 딱 접목이 된다? 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자리들, 이 노동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 일자리들을 모두 다 이 휴머노이드로 이렇게 또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싸.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로 이 모든 노동 일자리들을 이렇게 또 대체를 할 수가 있다고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테슬라가 잘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또 굉장히 길자니까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테슬라 주가 조금 이제 매력이 없다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 보잉의 스타라이너라고 해가지고 이 우주 왕복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선을 3번 시도 끝에 드디어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주인들을 실제로 이렇게 또 태워가지고 우주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인터내셔널 이 우주 정거장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미션을 이렇게 또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보잉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 미션을 이렇게 또 마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보잉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많은 나쁜 일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보잉 여객기들의 품질 문제가 많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사고도 많이 일으켰잖아요. 보잉은 이제부터는 좀 이제 사고 같은 거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보잉 주가도 잘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은 얼마나 또 감사드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